이런 남자는 그냥 보내드려야 됩니다. 너무 이상하죠? 왜? 상상하는 대로 희망을 드리는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도 청첩장을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기 전에 청첩장을 받았을 때랑 요즘 이제 청첩장을 받았을 때는 좀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는 청첩장을 주는 분이 계시면 너무 축하해, 너무 잘 됐다, 막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행복한 가정을 빨리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한테 청첩장을 주변 분들이나 가까운 후배들이 주면 이제 속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힘든 길을 가게 되었구나. 일단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언니한테 전화해. 언니가 밥 사줄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지금 일을 하면서 느낀 바가 좀 있는데, 오늘은 이런 남자를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는 3가지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돈 많고 능력 있고 심지어 잘생기고 거기다가 매너까지 좋은 남자. 이런 남자 보시면, 이런 남자랑 교제를 하게 되면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지시잖아요. 이런 남자는 그냥 보내드려야 됩니다. 너무 이상하죠? 왜? 저희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남자는 연애할 때도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잖아요? 초반에는 너무 깨가 쏟아집니다. 너무 완벽해. 내 결혼 생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그러다가 이제 사랑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부관계를 현실적으로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임신 기간도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부부관계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는 거의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이제 밤새 울고 우유 먹이고 씻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남자는 이때 가장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아이도 너무 사랑하고 와이프도 사랑하지만 주변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걸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이 남자가 너무나도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라면, 그러면 이 남자가 바람을 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인생활 내내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그냥 과감하게 좀 보내드리고, 약간 흠집이 있는 이런 남자를 고르는 게 오히려 게이드. 자, 두 번째는 이 남자가 남자친구일 때 너무너무 평소에 좋은데 술을 마시면 좀 돌변한다. 이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의 무의식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끊임없이 닥쳐오게 돼요. 그러면 무의식이 발동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연애 기간에는 저희가 잠깐 만나거나 아니면 평소 생활 모습에서 에너지를 쌓아놨다가 데이트할 때 확 쏟아부어서 그런 면을 많이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애할 때 술을 진탕 한번 먹여가지고 이 남자를 약간 자극을 해서 이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공격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충동적인 기질이 있다든지, 혹은 연애를 할 때도 다투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를 하는지 그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평소에 너무 좋은데 그냥 주사만 문제야 라고 간과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게 가정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원 가정과는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효자를 가장한 마마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혼을 함과 동시에 갑자기 막 효자가 돼.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자기가 지금까지 못해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갑자기 막 같이 막 갚아야 되는 비처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가족 행사가 너무 많아. 지금 이제 겨우 막 결혼해서 신혼을 즐겨야 되는데 주말마다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 그런데 이 남자가 원래 그랬던 사람도 아니고, 아니 설사 원래 그랬던 사람이라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독립을 해서 내 가정, 내 아내가 1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결혼 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부 갈등의 문제의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입장을 정확하게 견지하지 않는 남편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연애할 때는 굳이 뭐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 상견례를 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오고 가거든요. 그때 남자친구가 어떻게 입장을 잘 고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편이 돼서 조금 객관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은연중에 예비 시부모의 의사를 강요하는 형식이 되는지,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기질은 결혼을 하면 굉장히 더 심화되지 절대 줄어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100% 후회한다 라는 주제로 3가지 피해야 되는 부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